이렇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선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청문특위 차원 합의가 무산되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진짜 내일 하는 겁니까? 원래 이제 민주당의 기류는 끝까지 국민의힘 의원분들 설득하고 이야기 말씀 듣고 한번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되도록 하겠다라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헌법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국무위원 제청권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정부의 총리 대행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헌정사에 좋은 기록으로 전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헌법학자들도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총리 인선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설득이 더 이상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책임 정치의 어떤 기조 하에서 내일은 재빨리 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으로 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가 만약 내일 열리게 된다면 이 의석수에 밀려서 인준안 처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이런 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수단도 없다. 국민의 41%의 마음을 담을 수는. 그렇다면 이걸 알려야 되겠다.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분이 총리를 하면 될까? 힘들게 싸우시는 나경원 전 대표님을 성원하기 위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철회와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나 의원의 농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홍근 민주당 의원인데 뭐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구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저런 이 철야 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내 그 재적 그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국무총리로서 인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2대 국회의 의석 분포로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인준을 반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준 표결에 앞서서 저렇게 철야 농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부당성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저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의석의 그 부족, 의석의 열세가 저렇게 제1야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농성을 한 것 외에 이민천 부위원장, 국민의힘이 정말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내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죠.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국무총리 인준도 자신들 스스로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나 어떤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추가 해명조차 내놓고 있지 않죠. 그저 뭐 기한이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그래서 국민청문회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는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불투명한 금전거래 문제, 아파 찬스 문제, 전 부인도 남편 찬스 문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또한 논문 문제 있죠. 이런 것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위기는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세대별로 보면요. 이 50대와 60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통 국민의힘이 60, 70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이제 민주당과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박 부대변인,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저 지지율 하락, 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도 겸손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전제하에 드리자면 우선 이 내란 이후에 6개월 안에 국정 공백이 있는 동안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복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 이 특검이 발족되고 이번에 저희가 좀 전에 다뤘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두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이 내란을 종식하는데 합의하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울러 민생의 위기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발과 함께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큽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적 어떤 셈법을 가지고 발목 잡기에 나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적 감정이 이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만한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되묻고 있는 지점이 이 지지율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뼈아픈 대목이죠. 대선에서 참패를 해놓고도 제대로 사과와 반성, 참회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예. 바로 여러 혁신안을 두고 의견이 나뉘면서 개파 갈등 양상을 빚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야당의 본 역할이 어떤 견제 이 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부 혁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야당의 모습에 실망한 많은 우리 강성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 측에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곧 이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반성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조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진 여러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율 소식까지 살펴봤고요.